안녕하세요.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이고 비 내리는 북한산 풍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심리극 이중자아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발 레베던에 져서 A Clinician's Guide to Psychodrama, 국내에서는 임상 현장에서의 사이코 드라마로 소개된 책을 참고했습니다. 심리극의 이중자아는 영어로 더 더블입니다. 임상 현장에서의 사이코 드라마라는 책에서는 분신이라는 단어로 소개했습니다. 저는 분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더 익숙한 이중자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중자아는 기본적으로 한 명이 등장하고 주인공 뒤에 서서 마치 주인공의 일부가 된 것처럼 목소리 연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중자아는 주어를 나로 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마치 주인공의 거신양 이야기합니다. 이드치연구소 지경주와 심리극을 함께 하신 분들은 지경주가 이중자아 역할을 맡은 분에게 주어를 나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자아를 맡은 분들이 종종 주인공에게 너라고 호칭하면서 충고하거나 지시한다는 판단이 들 경우 저는 주어를 너가 아닌 나로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이발 레베던은 이중자아는 주인공을 따라가는 것이지 주인공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중자아를 이용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공을 회유하려고 시도하거나 강제로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자아를 맡은 보조자아가 지나치게 주인공을 향해 부정적인 메시지나 지지적인 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부탁하거나 다른 보조자아로 교체하거나 이중자아 장면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이발 레베던은 이중자아 기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누군가 화재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용감하게 그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불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야 한다. 불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누군가를 구한다면 영웅이 될 수 있지만 불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면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대받고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정서를 의식적으로 억압한다. 좋은 엄마는 함부로 아이 앞에서 좌절감이나 분노를 보이지 말아야 하고 남자는 울고 싶어도 함부로 울면 안 된다.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감추려는 정서가 중요할수록 이것을 억제하면 증상이 커지는데 영향을 준다. 이중자아 기법은 우리 내부에 있는 갈등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중자아는 내부의 목소리다. 갈등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자기 연민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모순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이중자아 역할을 맡은 사람은 주인공이 노출하는 단서에 예민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자아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 이중자아는 주인공의 일부가 되어 주인공이 안전하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중자아는 자신의 말에 주인공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고 언제든지 주인공의 반응에 대처하고 자신의 역할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이 보다 심리극에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잠시 진행을 멈추고 지금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거나 정반대의 입장을 표현할 또 다른 이중자아를 투입하여 이중자아들끼리 논쟁하도록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숙련되지 못한 보조자아나 급조한 관객이 이중자아를 맡을 경우 이러한 역할 수행이 어려운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자아 역할을 맡은 보조자아가 어느 정도까지 자발적으로 주인공과 호흡을 맞추면서 이중자아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심리극 진행자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보조자는 주인공과 호흡을 잘 맞추면서 이중자아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숙련되지 못한 보조자는 진행자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중자아 역할을 맡은 보조자는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심리극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중자아 기법의 몇 가지 형태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립적인 이중자아. 중립적인 이중자아는 주인공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침착한 태도로 자신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말을 걸어봅니다. 주인공이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을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생각하지 못할 경우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중립적인 이중자아는 비지시적인 상담자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중자아는 때로는 주인공과 논쟁을 벌일 수도 있는데 주인공이 이중자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논쟁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이중자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독특한 상담 연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재치 있는 이중자아. 재치 있는 이중자아는 뛰어난 유머를 보여주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진지한 모습을 연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주인공을 민감하게 잘 살필 수 있는 이중자아입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김정일 선생님의 별자리 심리극에서 활동하면서 재치 있는 뛰어난 이중자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이중자아는 현재 이드치 연구소 기술고문을 맡고 계신 김기양 선생님입니다. 재치 있는 이중자아는 유머를 발휘할 때와 진지할 때를 잘 파악하고 잘 조율하는 뛰어난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한때 재치 있는 이중자아에 가까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발 에베더는 재치 있는 이중자아는 단조로운 주인공에게 효과적이라 했고 자신의 스타일과 아주 잘 맞는 이중자아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감정 강화 이중자아. 감정 강화 이중자아는 주인공이 좀 더 감정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인공을 잘 관찰하고 상황에 따라 주인공보다 상대적으로 과장된 연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 강화 이중자아는 갈등을 다룰 때 돋보이기도 합니다. 숙련된 보조자아가 아니라면 감정 강화 이중자아는 불편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정 강화 이중자아를 맡은 보조자들에게 역할에서 벗어나는 의식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역할에서 벗어나는 의식이라는 것은 직영주식 심리극을 마무리하면서 진행하는 독특한 행사 혹은 의식으로 보조자가 되어 무대 위에서 연기했던 역할에서 벗어나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정 강화 이중자아와 관련해서 저는 세 가지 경험담을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강화 이중자아의 남용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심리극 진행자들이 감정 강화 이중자아를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인공의 감정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이중자아를 이용해 혹은 진행자 자신이 직접 주인공의 감정 강화를 유도해서 주인공을 소진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시적으로 변화된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감정 강화 이중자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심리극 워크숍은 피하세요를 참고하시면 감정 강화 이중자아의 남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 강화 이중자아의 강요입니다. 어떤 심리극 진행자는 보조자에게 과도한 감정 강화 이중자아를 요구하고 자신의 지시대로 제대로 연기하지 않는다고 혼내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극 진행자에게 저는 자신이 직접 이중자아를 맡아서 원하는 대로 연기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고집불통의 사이코드라마 디렉터와 반면교사를 참고하시면 감정 강화 이중자아의 강요를 이해하시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적절한 감정 강화 이중자아입니다. 이것은 이따 소개할 완고한 이중자아와 연결되는 것으로 어느 누구와의 논의와 합의 없이 특정 보조자가 스스로 지나치게 감정 강화된 이중자아가 되어 주인공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심리극 보조자들을 보아왔고 그 중에는 늘 화가 난 보조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화가 난 것처럼 보였고 심리극 시간에 화를 풀어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감정 강화 이중자아를 지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감정 강화 이중자아가 되어 연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불편한 심리극 보조자를 참고하시면
부적절한 감정 강화 이중자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반대하는 이중자아. 반대하는 이중자아는 특히 주인공이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지나치게 강한 느낌의 진술을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명이 이중자아로 등장해서 갈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이 두 명의 이중자아와 자연스럽게 논쟁을 벌일 수 있도록 연출합니다. 저는 양자택일이나 양가 감정의 상황에서 두 명의 이중자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몸으로 표현하는 이중자아. 몸으로 표현하는 이중자아는 주인공을 잘 관찰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지금 이 순간의 모습, 주인공의 상황을 이중자아가 대신 몸으로 표현해서 주인공이 거울처럼 비춰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이중자아는 주인공과 이중자아가 서로 신뢰할 경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몸으로 표현하는 이중자아와 주인공의 성공적인 교감은 주인공과 보조자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심리극 경험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중자아 역할을 맡은 보조자는 주인공의 또 다른 자아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숙련된 보조자아를 분별하는 기준 중 하나는 몸으로 표현하는 이중자아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리극 진행자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몸으로 표현하는 이중자아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상담자로서의 이중자아. 상담자로서의 이중자아는 주인공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기도 하고, 고민에 대한 해답을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주인공에게 지지와 격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상담자로서의 이중자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독특한 상담 연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집단 이중자아. 주인공의 이중자아들의 역할을 관객들이 고루 맡아 동시에 연기할 경우 집단 이중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인공의 복잡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다룰 때 집단 이중자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발 레베더는 종종 아주 힘든 장면을 진행한 후 마무리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 이중자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완고한 이중자아. 제 생각에 완고한 이중자아는 부적절한 이중자아라고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주인공에게 계속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주인공과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주인공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심리극의 흐름을 주도하면서 흐름을 끊기도 합니다. 병적 자발성을 보이는 보조자아가 이중자아 역할을 수행할 경우 완고한 이중자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불편한 심리극 보조자아를 참고하시면 완고한 이중자아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중자아 기법은 주인공의 원활한 심리극을 돕기 위한 기법입니다. 이중자아 기법은 심리극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사람에게 주인공 가까이에 서서 심리극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체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련된 심리극 진행자는 주인공에게 적절한 이중자아 기법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보조자아가 이중자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숙련된 심리극 진행자는 이중자아 기법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완고한 이중자아의 등장에 잘 대처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숙련된 심리극 진행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운영자 지경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